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기술 테스팅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어떤 앱은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데 어떤 건 좀 버벅거리고 오류가 잦을까? 뭐 이런 거요. 보통은 우리가 기능,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에 딱 집중하기 쉬운데 오늘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작동 방식,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어떻게가 사실 사용자의 만족도랑 직결되는 부분이죠. 그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도 결국 소프트웨어의 비기능적 품질 특성, 이걸 이해하는 거거든요. 기능이 뭐 아무리 화려해도 이 부분이 받쳐주질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으니까요. 오늘은 그 ISO 20510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요한 품질 요소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ISO 20510이요? 네, 듣기만 해도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도 여러 품질 특성을 막 언급하던데,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뭐 성능 효율성, 아니면 신뢰성, 이런 것들이요. 네네.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. 그 ISO 20510 표준이 여러 특성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요. 먼저 성능 효율성은 시스템이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빠르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. 자료에서 강조된 시간 반응성,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가, 그리고 자원 사용률, 뭐 CPU나 메모리 같은 걸 얼마나 쓰는가, 바로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죠. 그리고 단순히 CPU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 누수라던가 배터리 소모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실제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.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시간 반응성, 자원 사용률. 네. 그럼 신뢰성은요? 이것도 그냥 오류가 없는 거, 뭐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? 정확합니다. 신뢰성은 또 여러 하위 특성으로 나뉘는데요. 성숙성,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, 그리고 결함 허용성이 있어요. 이건 일부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버티는 능력인데요. 자료에서 이걸 뭐랄까,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문제 부분을 딱 정리하는 거에 비유했더라고요. 오, 재밌는 비유네요. 네네. 도마뱀 꼬리 자르기. 네. 그리고 복원성. 이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거죠. 이게 중요합니다. 특히 사용자들이 이 복원성에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거나 또는 얻는다. 뭐 이런 분석 결과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. 보건성이 중요하군요. 네. 보안성 이야기도 있었죠. 이것도 뭐 여러 요소가 있던데요. 맞습니다. 보안성에는 대표적으로 기밀성, 그러니까 허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하는 거, 무결성,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는 거, 그리고 부인 방지, 자기가 한 행위를 나중에 발뺌할 수 없는 거죠. 뭐 또 책임 추적성, 누가 뭘 했는지 추적 가능한 거, 인증, 사용자가 진짜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. 이런 요소들이 하나로도 부족하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이야,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기능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네요. 이걸 다 테스트하려면 진짜 많은 노력하고 자원이 필요하겠어요. 혹시 자료에도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,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?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거나. 네,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에서도 리스크 기반 접근하고 우선순위 설정,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. 모든 비기능적인 측면을 다 똑같은 깊이로 테스트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이 크거나 사용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, 이런 것부터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성능 테스트를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부하 테스트라고 해서 예상 사용자 수만큼 부하를 줘서 테스트하는 거랑 스트레스 테스트. 이건 시스템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부하를 극한까지 막 밀어붙이는 테스트. 이 둘의 목적이랑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어요. 부하 테스트랑 스트레스 테스트. 네. 그럼 이런 테스트 결과들이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서비스 수준 협약서, SA라고 하죠.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건가요? 뭐 예를 들면 이 서비스는 최소 이 정도 속도는 보장한다. 뭐 이런 약속 같은 거요? 바로 그렇습니다. 네. 테스트 단계에서 측정된 그런 성능이나 안정성 데이터가 공급자랑 사용자 간의 서비스 품질 약속, 그거의 근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.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런 테스트가
개발 완료 시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. 와, 운영 중에도요,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요? 그런 진짜 몰랐네요. 그럼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갑자기 뭐 업데이트 후에 확 빨라지거나 안정되는 게 어쩌면 그런 노력 덕분일 수도 있겠군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성능이나 신뢰성 같은 거는 개발 환경이랑 실제 운영 환경, 뭐 사용자 수라든지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자료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. 사용자가 실제로 겪는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. 결국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하느냐, 그 기능만큼이나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. 기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막 느리고 불안정하고 또 보안에 취약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?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이 비기능적인 품질 특성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성공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뭐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치와 신뢰도,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죠. 그리고 ISO 2005010 같은 표준은 이런 복잡한 품질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고요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술 문서의 핵심을 좀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. 이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보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기능 너머에 있는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이 즐겨 쓰는 서비스의 그 놀라운 속도나 안정성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품질 특성들이 있고 또 어떤 SLA, 즉 서비스 수준 협약이 약속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.